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3대 지수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 상승률이 3월 이후로 최대폭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 15,0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S&P 500 지수 4,439이고요. 골드는 연일 횡보하고 있습니다. 1,794이고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5%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다시금 57,000달러 위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발 악재에도 54,000달러를 지키면서 56,000달러 도달과 동시에 58,000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58,000달러 저항에 부딪히고는 있지만요. 58,000에서 6만 달러 사이에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또 5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G7 재무장관이 현금 보완과 투명성 등 13가지 CBDC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네, G7 재무장관들이 CBDC에 대한 13가지 정책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은 CBDC가 투명성과 법률, 경제적 지배구조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재무장관들은 13일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디지털 통화와 결제 혁신은 중대한 이점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공공정책과 규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CBDC가 앞으로 현금을 보완하고 유동적인 결제 자산이자 결제 시스템의 기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G7 정부들 중에서 아직까지 CBDC 발행을 결정한 곳은 없지만 잠재적인 정책 함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사생활 보호 기준과 사이버 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사용자 정보와 이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투명성을 갖출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가들이 규제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보니까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합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디파이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당장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디파이는 기존 금융과 다른 잠재력이 있는 서비스지만 당장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요, 14일 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라는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디파이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 달리 우대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자가 나오는 등 차별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담보로 잡는 가상자산의 자산 가격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청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P2P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비롯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지만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보안성이 취약하다라는 점을 꼽았는데요. 이 디파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은행과 증권사 등 중앙화된 개인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구현된 탈중앙화 서비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디파이의 장점으로는 사용자의 접근성 확대, 그리고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 요건 완화, 중개 비용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또 디파이 대출을 담보로 맡긴 토큰의 가치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청산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는데요. 또 디파이는 비교적 간단한 예금과 이 담보대출 분야에서부터 점차 자산 운용 서비스로 그 영역을 넓힐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적인 도전, 시장의 불확실성에 맞닥뜨리면서 새로운 금융 형태로서의 가능성을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디파이 시장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좋게 봤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청산 위험, 또 보안성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시장에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험성을 알고 투자를 하느냐, 모르고 투자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오는 거겠죠. 마지막 이슈도 보겠습니다. 미국 은행에서는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데 한국은 어떨까요? 네, 미국 금융사들이 규제 당국의 인가를 받고 커스터디, 수탁 매매에서부터 서비스까지 가상자산 사업에 속속들이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은 제도 미비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 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진출만 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국내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사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제도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효섭 연구원은 미국 이 시장의 진입 규제 확립 등 제도화가 나오면서 바스트뱅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미국 등 이 선진국의 사업에 대한 규제 논의를 검토해서 국내에서도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바스트뱅크는 미국 은행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7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미국 은행들이 커스터디 사업을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 당해 9월에는 핀테크와 여러 기업들이 전국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주마다 다른 감독 규정들을 단일화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은행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골드만삭스 등 여러 투자 은행들도 수탁 서비스와 비트코인 펀드 등 여러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국내에서도 이 가상자산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커스터디 분야에 진출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분을 투자하거나 합작 법인을 세우는 정도로만 되고 있는데요. 확실히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잘 갖춰진 제도 안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분야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